무형자산을 가지고 부의 연결망에 연결이 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부의 연결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연결망에 연결되는 방법은 무형자산을 갖추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형자산의 첫 번째는 기술이다, 두 번째 무형자산은 신용이다, 세 번째 무형자산은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용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자산, 네트워크. 신용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질이라면, 네트워크는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더 좋은 신용은 더 좋은 네트워크를 만든다. 혼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네트워킹을 잘하면 그 힘은 수십 배가 될 것이다. 사람만 한 배움터가 없고 여러 사람이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기 때문이다. 왜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25살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재미나는 상상을 해보자. 그는 어마어마한 지식과 통찰을 가졌지만 신용을 포함한 막대한 재산은 하나도 없다. 견고한 네트워크마저도 모두 소실되었다. 자신이 빌 게이츠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줄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 그런 그가 다시 부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아마도 소실된 네트워크를 채워가는 일일 것이다. 기존 네트워크 속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조언과 정보를 알고 있기에 그것들을 통해 주위의 부자들과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을 포진해 네트워크를 급속도로 다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부자들이 좋아하는 식당에 가고, 부자들이 좋아하는 경매장에 가고, 부자들이 관심 갖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자들이 좋아하는 매너를 통해 자신의 수준을 증명할 것이다. 부자들이 좋아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던져주거나 통찰을 제시할 것이다. 부자들은 그를 집에 초대하고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돈을 빌려줄 것이다. 25살 평범한 청년으로 다시 태어난 빌 게이츠가 첫 3개월 동안 할 일은 네트워크의 재건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25살 청춘들과 차별화된 그의 행동일 것이다. 그것이 그가 다시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 어떤 25살 청춘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비법이다. 결국 그는 수십조 원의 자산을 다시 모을 수 있으리라.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부자들의 가장 큰 노하우는 자원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연결할 줄 아는 방법이니까 말이다. 마지막 부분이 정말 중요한 문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부자들의 가장 큰 노하우는 자원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연결할 줄 아는 방법이니까 말이다. 자원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빌 게이츠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킹은 단순히 친목 도모가 아니에요. 친목은 그냥 노는 거고, 네트워킹은 무형의 자산을 쌓아가는 거예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가 있는 사람, 나에게 향상심을 주는 사람을 만나서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형자산은 누구든지 노력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무형자산을 가지고 부의 연결망에 연결이 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의 연결망은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을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고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유형자산을 가진 사람과 연결될 것이고 그 사람과 윈윈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산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무형자산을 키워나갑시다.